수요일의 코너죠. 보다 세심하게, 보다 내밀하게 뉴스의 뒷면을 직접 취재 분석해 전해드리는 현장 기자들의 생생한 이야기. 뉴스 디테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결의 김원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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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어제 밤늦게 결정된 것들이 많아서 또 아침에 이렇게 출연을 하려면 원고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날이 기자들이 제일 힘들죠. 힘들죠. 아까 카페에서 만났는데 한 1시간 전부터 뉴스를 엄청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새벽에 나온 뉴스들이 많기도 하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압수수색 소식이라든지 또 내일 그렇죠. 어떻게 최고위원회가 있다라는 단독 기사들이 꽤 많아가지고요. 예. 지금 계속해서 보충하고 보충해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속보가 들어왔죠. 예. 앞서 이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가 네, 들어있죠?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국회의원실 그리고 자택이 경찰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또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인데요. 예. 이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다음 절차가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인데 내일 일정이 잡혔다라고 하는 헤럴드 경제 단독 기사가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진행된다. 그럼 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네. 내렸습니다. 원래 윤리위원회가 좀 예정이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뭐 어제 이제 6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최종 결정은 이제 12시 넘어서 나왔고 예. 속보가 이제 나온 게 새벽 1시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 디테일이니까 뭐 기자들의 반응을 제가 좀 얘기하면 정말 화가 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 예. 하는 거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벽 1시 넘어서 당에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보면 통상적인 형식은 사실 이제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정문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어떤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는 디테일을 갖고 지금 약간 다투고 있거든요. 뭐 예. 이게 내가 맞냐 이런 게시물은 내가 쓴 게 아니다. 나한테 이제 말하자면 뭐 덮어 씌우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 어제 결정문은 그 말하자면 디테일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는 그냥 굿바이다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잘잘못 어떤 뭐 또 이런 부분이 문제다 이런 디테일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당은 이런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 책임을 포괄해서 한동훈 대표랑 결별하기로 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잘 가라. 이렇게 네, 됐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8장, 총 8장이고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하면 48장이 넘는 긴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꽤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긴 하는데요. 하나하나 읽어보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심지어는 굉장히 어떤 징계의 수위를 뭐 우리가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돼 있는 문제들이 어떤 점에서 심각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따박따박 묻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저는 이런 내용은 처음 봤었습니다. 이 조직적 공론 과정에 조작과 왜곡의 경향성이 의심된다라고 하면서요. 조직적 공론 조작은 5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 5단계를 차근차근 이제 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1단계는 편견의 단내리기, 2단계는 선택적 인식, 3단계는 기용성 휴리스틱. 사실 전 휴리스틱 이런 말은 좀 낯설어 가지고 다시금 봤었는데요. 발음을 좀 뭐라고요? 예, 영어로 가용성 휴리스틱. 휴리스틱이요? 네, 그러니까 권위 있는 방송, 신문, 유력 인물 등이 그와 같이 전 단계에서 제기된 정보를 과대평가하여 권위를 부여하는 단계이고 유력 미디어에서 부각된 게시글이나 댓글을 집중 보도해서 청중들을 대상으로 정보의 권위를 부여했다. 이렇게 보고 정보에 있습니다. 권위를 부여했다. 예. 그리고 4단계는 밴드웨건 효과,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블라인드 스팟 편견 단계.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허위를 했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저도 이게 결정문을 잠깐 봤는데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가천대 사이버 여론 조작 요것도 전문이잖아요. 네. 약간 논문을 약간 읽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론 이제- 조작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네. 썼더라고요. 가용성 휴리스틱이 실제로 이제 여론조작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보다 그거를 봤을 때 연상되는 작용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행기 사고를 많이 보니까 비행기 타면 위험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자동차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개념인데 예. 이게 굳이 한동훈을 전 대표를 징계하는데 필요한 개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본인이야말로 본인들의 결정문에 어떤 권위를 실기 위해서 이런 좀 용어의 오남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영어가 좀 친숙하지 않은 영어가 나오면 권위가 선다. 네. 이런 저도 것도 앞서 말씀한 그 네. 영어의 한 예가 되는 그렇죠. 건가요? 맞죠. 마찬가지 비근한 예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앞서 저희가 권영진 의원 인터뷰했을 때 상당히 이건 한밤중에 쿠데타라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대안과 미래에 책임 있는 자리에 좀 있는 권영진 의원의 이건 얘기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은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전까지 어저께까지의 흐름은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이 필요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 이러저러한 이제 말하자면 중량감 있는 인사들과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대체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근데 이제 지도부가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주지 않겠나 이런 이제 기대들을 내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의 생리가 지금 저렇게 해도라고 했는데 어저께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한동훈, 정강훈이 나란히 놓이는 예. 이런 이제 뉴스들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오늘 아침 뭐 최고위원회부터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보통 이렇게 새벽 1시에 결정이 되면 의원들도 말하자면 입장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거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입장을 낸 거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랑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정도밖에 없고 오늘 아침부터 이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도 이제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인사인데요. 이제 그분도 관련해 가지고는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통상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통화했던 한 관계자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좀 적이 많은 편이고 장동혁 대표는 편이 없는 것 같다. 편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붙었을 때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적이 많고 예. 장동혁 대표는 편이 적다. 편이 없다. 예. 편이 적다. 예, 없다 혹은 적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제 물론 한 개인의 평가이긴 합니다만 당 상황을 좀 잘 알고 있는 분의 이야기여서 좀 귀에 들어오는 말이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뭔가 뭐 다툼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또 정치적인 어떤 대결 구도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현 상황들을 평가하는 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걸로 이렇게 제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정서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다만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많진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좀 불리한 모습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친한계 분들을 제하고는 적극적으로 두둔하거나 예. 편들어주는 건 없다. 앞서 이제 권영진 의원도 일단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물론 윤리가 잘못한 게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잘못한 게 훨씬 많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좀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 어떠냐라는 얘기도 있다라고 얘기한 네. 바가 있습니다. 제가 뭐 얘기 나눠본 국민의힘 인사들도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하고 그에 적절한 수준의 징계나 혹은 뭐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인데 이걸 이제 양쪽이 모두 다 사생결단에 이제 말하자면 아이템으로 들고 나와서 물러설 수 없는 게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짧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으로 가면 당이 피해를 입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친한계선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했어도 징계는 갈 거다.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친한계 입장에서. 네. 근데 우선은 이제 중진들이 팔짱을 끼고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한참 총선이 남아 있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 싸움에 끼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당의 중진들의 역할이 없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던데요. 현재로서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뭐라고 할까요? 좀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거나 혹은 싸움의 모양새 안에 갇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앞서 권영진 의원 인터뷰했는데 권영진 의원은 일단 최고위 내일이죠.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이 되면 그 뒤에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일 것인지를 좀 보여줄 수가 있다. 관망하지만은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식의 행동이 있을 수가 있나요? 뭐 입장들을 내고 결국에 이제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김은지 기자가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적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본인들 이 일 자체가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고 정치적으로 실익도 없다라는 거에 지지하는 예. 세력을 모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일 것 같고요. 그 세력이 모아 규합이 된다면 그들이 어떤 이제 말하자면 뭐 단계별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행동들도 또
친한계가 그러면 조직해 나갈 수 있느냐. 그거를 통해서 어쨌든 대항적인 힘,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냐. 요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의도를 출입하고 하는 기자들 사이에서의 관점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런 정치력이나 어떤 결행, 정치적 결행 예. 뭐 이런 거를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이제 말하자면 본인의 투쟁 정도로 만약에 이게 귀결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장동혁 체제가 원하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로 소득이 없을 거다. 소득이 없을 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력을 그동안 많이 모아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별로 없다. 네, 그렇죠. 지금 예. 상황은.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는 가처분 신청을 할 거다. 예, 무조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거는 꽤 오래된 예고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법적 대응을 통해서 본인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법적 대응과 정치적 대응과 있어서 법적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과연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물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한 전 대표가 메시지를 내고 세력을 좀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 싸움을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어젯밤에 또 큰 뉴스가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일단 기자들 뭐 늦게 선고 그렇죠. 새벽 구형이 2시 나올 줄, 넘어서 예. 구형이 나왔거든요. 예, 나올 걸로 알고는 있었지만 예. 가장 큰 걱정은 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결과가 안 나올까봐 하는 것이었거든요. 미뤄지면 예, 왜냐하면 한 번 미뤄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반드시 한다라고 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더 잡게 될 경우에는 이러다가 계속 선고가 밀리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일각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새벽 늦게까지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해서 사형 선고뿐만 아니라 사형 구형에 대한 결정만이 아니라 그리고는 이제 선고 기일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그 현실 감각이 없는 재판처럼 느껴져요.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 변호인들이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게 피고인의 이익이 어느 지점에서 복무가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게 본인이 변론을 맡은 사람의 이익에 어떻게 복무가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제가 기자를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당사자들도 변호인들한테 중간중간에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상황이 있어야 될 건데 그거 전혀 예. 없고 재판장은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특검이 여러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지휘를 안 하고 6시간인가 어제 변론이 됐을 때 아직도 2시간은 더 남아있다라고 지금 판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과정도 이게 많은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보는데 이 장면을 보고도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단순한 말하자면 이 결심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생각 들었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까지 대체적인 기자나 법조계 예상은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었던 게 이제 다수설이었던 것 같은데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에 이제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일부 보도에는 지난 9일날 원래 결심이 있었던 지난 9일날 앞에 나왔던 일부 보도에는 특검이 전날 저녁까지 심야에 토론을 해서 구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했는데 무기징역 쪽이 좀 의견이 많았다. 그러니까 사형은 사실 집행도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네. 없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뚜껑을 열어보니 사형이 구형이에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은석 특검의 이제 마지막 결정이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요. 구형이 미뤄지면서 어떤 판단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예. 어제 박옥수 특검보는 이제 공동체의 의지이고 그러니까 재발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엄단하는 차원에서 최고형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구형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내용이 바뀌거나 지난 9일날 변호인들이 정말 대놓고 법정을 좀 모욕했잖아요. 이른바 법정 필리버스터도 있었고 아이고 반성이 전혀 없구나 이런 게 그러진 않았겠죠. 네, 근데 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사실 9일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재판 전반에 걸쳐가지고 변호인만이 아니라 윤석열 피고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온 결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좀 더 취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제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계속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제가 이제 어제도 좀 보다가 답답해서 서울중앙에서 형사비부 재판을 진행한 바가 있는 한 이제 법조인한테 연락을 해서 판사 물어봤었습니다. 출신 변호사. 예, 그렇죠. 예,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애초에 이 피고인은 재판을 잘 진행하거나 재판부한테 잘 보일 이익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무죄가 나지 않을 경우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사형인데 선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형은 어차피 실질적 사형 폐진이 무기징역과 그렇죠. 똑같은 효과가 있고 예.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다. 예, 그런 차원에서 피고인의 어떤 거를 봐준다라는 차원에서 재판 진행을 잘하기보다는 추상같이 양쪽 모두에게 정확한 시간을 정해주고 자료를 이만큼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좀 재판 진행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현 구형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구형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법적 안정성 같은 거를 많이 택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감형을 해주려면 지금 얘기한 대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고인이 반성을 한다든지 뭔가 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뭐 개전의 여지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구형을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감형 사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게 최저형을 주려면 네. 사형과 무기징역인데 네. 최저형을 줄 만한 사유가 없다. 그러니까 예. 그게 우리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목격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저 변호인들의 전략은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라고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구형이 사형이 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어제 특검도 이제 그 설명을 오래 했는데 왜 이거를 사형을 구형하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서의 최소한의 전략, 그게 이제 말하자면 피고인의 이익일 텐데 그게 큰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러면 역으로 그러면 법적으로 이런 피고인의 경우에는 반성도 없고 인정도 없고 재판을 이런 식으로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저형을 줄 이유가 없지 않냐, 감형을 해줄 이유가 없지 않냐라는 거를 역으로 선택한 이제 말하자면 구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제 절차적 만족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본인의 재판 진행을 이야기한 예. 바가 있잖아요. 근데 절차적 만족감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정치적 만족감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고 있는 말 하나하나가 다 사법의 언어이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의 언어이거든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비유를 한다던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선거 변호사가 음모론을 얘기했죠. 네.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이것은 사법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변호인들이 그러면 법정을 일종의 선동의 장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각자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과연 피고인의 이익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장면도 있었어요. 김용현 전 장관 피고인이죠. 휴정 시간인가요? 네. 들어갈 때 소나트를 방청객의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네. 소나트를 보내고 네. 지지자들은 귀엽다. 네, 저희 현장 기자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예.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그걸 지나가면서 보는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또 강한 비난을 했다라고 합니다. 법정에 있는 김용현 전 기자들한테. 장관의 지지자들이 예, 기자들에게요. 그렇죠.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지지자겠죠. 왜냐하면 형사 피고인들이 8명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어제 이제 뭐 많이 보도가 됐지만 이제 방송사들이 사형 뭐 이 형이 구형되는 순간에 윤석열의 표정을 잡기 위해서 어쨌든 굉장히 그 주안점을 두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냥 웃어버리더라고요. 웃어버리는데 동시에 방청석에서 X새끼 뭐 이런 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이 재판을 둘러싼 그러니까 여러 층의 온도들을 좀 대변하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엄중한 재판하고 있는데 결심 첫날 윤석열 피고인이 막 졸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웃고 뭐 소나타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긴 시간을 거쳐서 총 재판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30시간 되거든요. 이거를 거쳐서 구형을 하는데 그 순간에 웃어버리고 그 방청석에서는 욕설이 튀어나오고 뭐 이런 게 지금 이 재판이 1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징적으로 한국 사회를 어떻게 구성짓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장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실패한 친위 쿠데타. 사실은 단죄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사회가 사실 이런 의견들이 어느 정도 뭐랄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예.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다음 얘기도 볼까요? 민주당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SNS에 재심 청구 입장을 밝히면서 한 달만 기다려달라. 이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왜 한 달을 기다려달라고 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10몇 개 사건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수사기관도 뭐 대여섯 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다른 기자랑 했는데 한 달 안에 뭐가 끝날 수 있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재판까지만 기다려달라. 1심 때까지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면 기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단락을 짓는다는 측면에서 이해는 가는데 한 달 안에 이게 정리가 될 것 같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 의미가 당장에 약간의 시간을 주면 자기가 본인이 뭔가 여론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건지 예. 아니면 뭐 어떤 건지에서 불분명한데 사실 이제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 나기까지는 뭐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한 달은 더 걸릴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 민주당 이제 의원이랑 통화하면서 물어보니까 뭐가 됐든 지금 이미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이미 끝난 사건이 있지 않느냐라고는 예.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비판들을 하더라고요. 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이건 더 이상 좀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그것도 선을 넘는 많은 의혹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버티는 건 정말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스토커냐 김병기 의원이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전해준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일부의 지지층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오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아.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심 절차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늦진 않게 하겠다는 게 지도부 입장이지만 그것도 좀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 원내대표라고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는지. 그 초반에는 민주당 관계자들도 일정 정도 예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 한 지난 주말 정도를 경유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한다 해도 뭐 이런 분위기, 김병기 의원이. 예, 김병기 의원이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뀐 것 같고 다만 어제 이제 박수현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절차상에서 본인이 밟을 수 있는 일들은 밟는 거를 뭐 막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까지는 결정을 내겠다라는 거니까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나지 않을까. 근데 그 다음 주도 예. 지금 너무 늦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고요. 뒤에 끝난다 유튜브로 짧게 한 4, 5분 정도만 더 이어가도록 하죠. 뉴스 디테일 시사인 김은지 그리고 한결의 김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8초. 일단 뭐 다음 주에도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민주당은 이 검찰청법 개정안 예, 가지고 예. 저도 법사위 장면을 좀 봤는데 정성호 장관하고 굉장히 지금 몰려 있는 법사위원하고 상황이죠. 거의 예. 싸우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강한 반응이 나올 거라고 조금 민주당 주류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 법안에 책임을 있으신 분들은 예. 좀 생각 못했던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아주 강한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보안 수사권 논쟁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이번 법안이 더 빨리 좀 전선이 생겨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빠르게 수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법사위 장면 보고 조금 의아스러웠던 장면은 사전에 이렇게까지 교감이 없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첫 번째로 들었고, 예.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그 정성호 장관의 그 인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국 혁신당이 우리 집게는 안 물어요랑 똑같은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비유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정부에서 우리 검찰은 다르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이제 말하자면 사법이나 검찰 개혁 관련 문제들을 권력이 유해온 방식이었는데 예. 이게 초반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녹록지 않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녹록지 않구나.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이걸 잘 갖춰야지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하면 다르다. 이런 식의 접근은 네, 위험하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법안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우선은 그러니까 이 법안에 관련해 가지고 좀 오해가 큰 것 같아서 설명하는 시간이 좀 쿨다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좀 지도부의 생각인 것 지도부의 같고요. 생각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정책 의총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당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같은 걸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안에 대한 오해도 일정 부분 있고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공수처의 실패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화하지 못해서 공수처가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까지 남겨놓은 결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초라하지 않느냐. 예.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과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의 이견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들은 충분히 토론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당내에서는 검찰이 너무 미워요. 이런 얘기도 많은 것 같은데 정성호 장관 얘기는 미운 거 인정해. 그렇다고 검찰을 다 빼면 그 수사 이런 건 또 부족한 부분, 비는 부분은 어떡할 거야. 아마 요렇게 네. 쟁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네, 뭐 하시고 싶은 얘기. 그게 사실 국가 수사 역량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검찰 개혁 초창기 때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인데 예. 이제 와서 그게 마치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제기되고 있는 장면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서 좀 천천히 예.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서 이게 당과 청와대 간에 이게 교감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은 사실 이제 드는 대목입니다. 다시 한참 돌아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쪽 보고 박성태 메트로놈 방금 처멜님이 한번 쳤습니다. 예. 말은 셋다 발음 점점 빨라지네요. 해서 제가 손으로 메트로놈.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백은혜님은 따발총 기자님들 좋아요. 영포트 계속해 주세요. 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약간 맛보기로 네. 후토크를 잠깐 했고요. 다음엔 조금 더 시간을 늘리는 걸로. 예, 좀 더 천천히 해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잠깐 디테일 잠깐 더 디테일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환 기자 그리고 김은지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뉴스쇼 뒤에 이어진 이 미니 댓글쇼도 미니 댓글쇼라는 이름 제가 김승진님 바로 댓글 보고 있는데 처음 해봤는데요. 조금씩 이렇게 약간 더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